안녕하십니까. 덕훈맨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빈출 및 적중 예상 문제 5-1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버스 운전 자격을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빈출 문제, 그리고 반드시 나오리라고 예상되는 적중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도 빠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답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5-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5-5회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약 30분씩 강의를 할 텐데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보시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요법규 위반 11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지금은 바뀌어서 12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까지는 이제 이렇게 11개 항목으로 나오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통행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중요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교통법규 처리 특례법상에 12개 항목에 들어가면 어떤 결론이 오냐면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다 들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12개 항목 외에는요. 보험만 들었다라면은 합의가 된 것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행 우선순위를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12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12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해서 운전했다. 이거는 12개 항목에 들어가죠.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했다. 과속 들어갑니다. 20km 초과하면 과속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물을 위반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과속, 음주운전,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은 전부 들어갑니다. 통행 우선순위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12개 항목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12개 항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꼭 눈도장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제한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의 표시, 색채. 답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테두리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속도 제한을 써놓고 맨 가에 어떻게 했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는 속도 제한 표시에 테두리선을 물었습니다. 테두리선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하려는 것이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바로 제한법규죠.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여객자동차라는 말이 들어갔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공복리를 증진한다까지 맞습니다. 이 교통체계 확립이라는 이런 광범위한 분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그 다음에 원활한 운송, 종합적인 발달,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송 사업자가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 중대한 교통사고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고 물었습니다. 자, 전복사고,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고, 중대한 사고죠. 중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사고, 중상자가 6명 이상 발생한 사고가 중대한 사고죠. 4명 이상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대한 사고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중상자 4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그는 6명 이상이,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그리고 사망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자세히 보십시오. 전복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2명, 그 다음에 사망자가 1명일 때는 중상자가 3명, 중상자만 있을 때는 6명 이상. 이것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반드시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상자 6명인데 4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은 몇 점 맞아야 합격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몇 점이죠? 60%, 6할 이상을 맞아야 합격합니다. 다음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면허는 15인승까지는 그렇죠.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죠. 16인승 이상이 되면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종 대형 면허입니다. 승차정원 15인승 이하까지는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는데 16인승 이상이 되면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서행이 아닌 일시 정지해야 할 장소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리 부분, 이건 다 뭡니까? 서행해야 할 장소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했다. 여기는 일시정지하라. 이런 식으로 안전표지로 지정했다. 그럼 일시정지해야겠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교차로인데 신호등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자, 이런 교차로는 뭐 해야죠? 서행해야 돼요. 서행.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는. 근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뭐가 있냐?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좌우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런 교차로에서 교통이 빈번하다. 그러면은 단순 소행 가지고는 안 돼요. 일시 정지한 후에 그 다음에 소행해야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여기서 뭐 하라고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다음에 소행해서 가라. 그 다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여기는 일시정지해라 이렇게 지정한 것은 일시정지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주로 나온 건 1번입니다.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옳지 않은 것. 아까 보신 12개 중대사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데 사망사고, 신호지시 위반사고, 15km 초과한 가속사고,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중 사고, 어느 것이죠? 그렇죠. 시속 20km를 초과해야 뭐가 됩니까? 과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속이 되면 결국은 종합범을 들었다 할지라도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를 내면 구속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망사고 12개 들어가죠. 신호 위반 들어갑니다.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중 사고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요. 이거는. 그리고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사고라 해야 되는데 15km를 초과한 과속사고라니까 이건 안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노선이라고 그랬으니까 노선이 정해졌을 거예요. 마을버스도 노선이 있죠. 농어촌 버스도 다 자기 노선이 있습니다. 전세버스 노선이 있나요? 이건 노선 없죠. 시내버스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세버스는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갑시다라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버스는 노선이 없습니다. 구역만 정해놨습니다. 전국의 모든 구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맺어서 갑니다. 그래서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특수 여객 자동차와 전세버스, 이것은 구역 여객 자동차입니다. 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이라 해야죠. 미만, 이렇게 안 돼 있고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쪽 시력만 가지고서 제1종 보통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면허를 딸 수 있어요. 양쪽 팔을 전혀 못 쓴다. 이건 안 되겠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안 됩니다. 그래서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쪽 눈만 건강하다면 시력이 좋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 대형은 안 돼요. 그래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보통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종 보통 그랬으니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난폭운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그재그, 난폭운전이죠. 급차로 변경, 좌우 핸들 급조작, 난폭운전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한다, 난폭운전입니다. 인식할 수 없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가했다. 이건 난폭운전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인식할 수 없는 과실이에요. 난폭운전이 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 과실에서도 인식 있는 과실이라 해야 돼요. 예. 인식 있는 과실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안 괜찮아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네,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과실이라고 할 때 인식 있는 과실로 위해를 가면 난폭운전이지만 인식 없는 과실, 자기가 과실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 과실, 이런 경우는 난폭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인식할 수 있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현재한 위해를 초래하면 그 경우는 난폭운전이 됩니다. 자동차가 하중을 받았을 때 앞 차축의 휨을 방지한다. 차축의 휨 방지하고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한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캠버가 되겠습니다. 캠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차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차한다. 맞죠? 엔진룸은 에어를 사용하여 세차한다. 맞습니다. 왁스가 묻어있는 걸레로 전면 유리를 닦는다. 이래서는 안 되죠. 절대 그렇죠. 앞차측에 창문에 기름이 묻으면 안 됩니다. 겨울철에 세차할 경우에는 물결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렇죠. 맞죠? 그렇지 않으면 얼어버리기 때문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름 또는 왁스가 묻어있는 걸레로 전면 유리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이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냐면 사고 낸 사람들이다. 또는 사고를 낼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버스회사 사장님이 가서 너 특별검사 받아봐. 이래가지고 받는 경우. 특별검사는 사고를 냈거나 낼 확률이 많은 경우에 받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격유지검사는요.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그렇죠? 65세 이상인자, 70세 이상인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격유지검사의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난 65세 이상인자. 자, 65세부터 70세까지는
3년마다 받으면 되는데 3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받을 때는 뭐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자격 유지검사만 받으면 됐지. 예, 특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요. 그리고 질병이나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해서, 즉 사고 낼 확률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운송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는 사고를 냈거나 또는 사고 낼 확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받는 시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했습니다.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과태료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과태료 얼마죠? 10일 이내면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넘어지면 매 1일마다 8,000원씩이 더해지죠. 가산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책임공제에 가입 안 한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3만 원이고 10일이 넘어지면 초과 1일마다 8,000원씩이 가산료가 붙는다. 16번입니다.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할 때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 즉, 물 순환 펌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예, 냉각수 순환에 냉각수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비상경고등을 작동하고 도로 가장자를 이동하여 정지한다. 맞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의 작동을 중지한다. 일단 오버히트가 일어나면 중지해야 됩니다. 엔진이 멈춘 후 보닛을 열어 엔진을 충분히 냉각시킨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예, 엔진을 멈추지 않고 보닛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엔진을 멈추면 엔진이 속을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어요.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공회전을 좀 시키면서 식혀야 돼요. 그러면서 보닛을 열어서, 그렇죠, 찬 공기를 좀 쐬게 해줘야 합니다. 엔진이 멈춘 후 보닛을 여는 게 아니라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준다. 이 문제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뭡니까, 인근 정비업자한테 들었다 이래가지고 많은 댓글들을 달았어요. 근데 시험은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정답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에 맞추셔야 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냉각수를 보충하여 운행한다. 맞죠? 그럼 틀린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렇죠. 엔진이 멈춘 후에 보닛을 여는 게 아니라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으셔야 합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 엔진을 충분히 냉각시킨 후 냉각수 양을 점검하고 나데이터 호스 연결 부위 등의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저한테 거신다 하더라도 정답이 그렇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페이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요. 브레이크에 열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드럼식 브레이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죠. 풋브레이크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어납니다. 주로 겨울철에 대표적으로 일어난다.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열을 많이 받는 여름철에 잘 식지는 않은데 계속 밟아대니까 드럼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겨울철에가 아니라 주로 여름철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주로 무더운 여름철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페이드 현상은 내리막길 등에서 마찰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했을 때 브레이크 라이닝이 한계 이상으로 가열돼서 열화를 해요. 열화. 그래서 동력에 문제가 생겨요. 브레이크 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 그걸 가리켜서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18번입니다. 안전운전을 할 때 주변 확인 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틀린 것.
보행자 주위에서 봐야겠죠. 신호등 쳐다봐야겠죠. 안전공간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차로의 차량 보아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회전교차로 빠지지 않고 두세 문제 나옵니다. 예, 많으면 두세 문제, 적어도 제일 적다고 해도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접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 높여준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접근성 높여주냐 그럴지 모르지만 높여줘요.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돌다가 내가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접근성이라는 게 접근성. 내 집은 여기인데 하나 삥 돌아서 여기서 뭐 유턴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접 도로에 가기에 또 어떤 지역에 가는데 접근성이 가장 좋다.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여기는 신호를 달 필요가 없어요. 신호기를. 그렇기 때문에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어떤다고요? 적게 들겠죠. 네. 아예 신호기가 없으니까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비해 상충 횟수가 적다. 서로 충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신호기가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신호기가 없는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상충 횟수가 적다. 맞습니다. 교차로 진입과 대기에 대한 운전자의 의사결정이 간단하다. 간단하죠. 언제 나가야 될지도 간단하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방호 울타리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방호 울타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선에서 이렇게 펜스를 친 거 있죠. 이렇게 펜스를 친 거. 또 길가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친 거. 그래서 들이받았다 할지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또 여기서는 들이받아도 중앙선만 받고 여기서 오는 차는 받지 않게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방호 울타리죠. 자, 방호 울타리의 기능. 보행자도 무단으로 뛰어넘지 못하죠. 그래서 보행자의 보행이 무단횡단도 방지하게 되죠. 긴급 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한다. 아니요. 긴급 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건 방호 울타리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있는 갓길이죠. 갓길. 어깨길, 갓길.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긴급 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갓길이다. 어깨길 또는 갓길이다. 방호 울타리는 아닙니다. 자동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킨다 그랬죠. 가다가 걸렸네 그럼 약간 기수 좀 나고 정상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탑승자의 상해나 자동차의 파손을 감소시키죠. 여기는 낭떠러지인데 여기 펜스에다 조금 박았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덜금이 같죠. 낭떠러지는 만약에 떨어졌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들이받고 말았으니까 상해도 최소화됐죠. 맞습니다. 방호 울타리 어떻게 나온다 할지라도 맞추셔야 합니다. 방호 울타리가 지금 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탑승자의 상해 방지하겠죠. 이거 좀 바꾸면 아니까. 자동차도 파손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긴급 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뭐다? 갓길, 어깨길이라는 겁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 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인지하고 브레이크에다 발을 올리는 순간까지 좀 가겠죠. 요 거리가 무슨 거리냐면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주거리. 공주거리는 공짜로 달리는 거리. 공짜로 달리는 거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가 확 말을 들으면서 바퀴는 멈췄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꽤 끌려가겠죠? 그러다 멈췄어요. 요 거리는 제동거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동거리. 그 다음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해서 뭐라고 그런다? 정지거리라고 한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주거리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는 순간까지 그것이 공주거리이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바퀴는 멈췄는데 스키드마크 그러면서 꽤 끌려가죠. 그러다 멈추는 그 거리까지가 제동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을 정지거리. 여기서 묻는 거는요, 브레이크가 발에 올라가는 순간까지니까 뭡니까? 공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요, 완전히 이해를 해 두시고요. 시가지 이면도로에서의 방어운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면도로 나오면 뒷골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도로가 있고 이제 건물들이 막 이렇게 있고 요 뒤에 있는 뒷골목 있죠. 뒷골목. 요게 이면도로예요. 이면도로에서는 차도 사람도 많죠. 위험한 대상물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죠. 보행자 추진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자전거나 이륜차 통행하는데 통행등을 배려하면서 운전한다. 주정차된 차량이 출발하려는 경우 따라 붙거나 속도를 내서 아니죠. 안전거리 유지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가야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의 도입 배경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대중교통이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막혀서 대중교통을 안 타려고 하니까 간선도로에다가 이쪽 지점 이렇게 해서 급행버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의 저하,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증가하게 틀린 것이죠. 1번이 뭔가 정답이 되겠네요. 도로와 교통시설 증가의 둔화. 더 이상 이제 도로 낼 데도 없어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간선도로를 직행버스가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막대한 도로 및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증가해요. 그래서 낼 도로도 없지만 낸다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해요. 빠르고 질 좋으며 저렴한 수송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선도로에다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직행버스 만들자 해가지고 BRT 버스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저하돼서 이것도 좀 높일 겸 증가가 아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률 하락은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도입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자의 운행 전 준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용모 복장 확인 맞죠? 유도 요원의 수신호 아니에요. 배차 및 전달사항의 확인, 운행 전에 준비해야죠. 차의 내부 청결 유지 운행 전에 해야 합니다. 유도 요원의 수신호, 이건 이미 운행에 들어간 상태에서 유도 요원이 이제 빠져나갈 때 주로 빼갈 때, 빠꾸할 때, 후진할 때 주로 수신호를 주죠. 유도 요원의 수신호는 운행 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번이 운행 전이니까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비율은, 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가슴 압박 몇 회에 인공호흡 몇 회를 합니까?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번을 합니다.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광역 급행형 시내 농어촌 버스의 운임 기준과 요율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 원래는 급행형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누가 하죠? 시내버스.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런데 광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충청북도와 경기도로 왔다 갔다 하는 광역버스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경기도지사가 해야 합니까? 충북지사가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누가 하냐면 광역자가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일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냥 시내버스면요, 시도지사가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시에 범칙금이 얼마냐?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시의 범칙금은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죠. 근데 승용차가 없으니까 승합차라고 봐서 5만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시의 범칙금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제한, 금지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는, 자, 안전을 위해서 제한하고 금지한다. 제한하고 금지한다는 건 지금 뭐 한다는 말이죠? 규제한다는 말이죠. 규제한다. 예. 제한 표지, 금지 표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규제 표지라고 해요. 제한하고 금지한다는 건 규제한다는 말이다. 워딩에서 비슷한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과 금지는 규제다.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것은, 자, 현수막을 휴대한 행렬, 차도 통행할 수 있죠. 유모차를 밀고 간 사람, 이건 인도로 가야 합니다. 말 소등에 큰 동물을 몰고 간다, 차도로 가야 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고, 군부대나 그 밖에 준하는 단체 행렬, 이것도 차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은 인도로 가야 합니다. 보도로 가야죠. 안전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운전도 난폭운전이다. 맞습니다. 급차로 변경, 지그재그 운전은 난폭운전이다. 맞죠? 고의나 인식할 수 있는 과실로 타인에게 현저한 유해를 초래했다. 그러면 난폭운전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부정확한 행동과 악천후 등에 관계없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을 안전운전이라 한다? 아니죠. 이거는 지금 뭐죠? 그렇죠. 방어운전이죠. 이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해 가지고 내가 미리서 피하는 것, 이것은 안전운전이 아니라 방어운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5-1회고요. 5-2, 5-3, 5-4, 5-5까지 이 강의는 반드시 한 문제도 빼지 말고 꼭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